제31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신경전에 돌입한 2월 임시국회. 새누리당이 도덕성 논란으로 낙마 위기에 처한 이동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구하기에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출범 20일을 앞둔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의 과제는 과연 무엇인지 이상일 대변인으로부터 들어본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호택의 눈을 떠요의 황호택 강수진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영하로 급격히 떨어졌는데요. 곳곳이 빙판길로 바꾸면서 아주 강수진 부장 출근하기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네, 저는 아침 일찍 나오는데 오히려 차들이 없어서 저는 좀 빨리 왔는데 그거보다 이제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워낙 빙판에 낙상 환자가 넘어져 다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외출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만큼이나 국제사회를 냉랭하게 하는 그 뉴스가 북에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바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할 의사를 좀 굽히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관련 현안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짝꿍 얻으셨더라고요. 여성 대변인 또 임명됐던데요. 같은 비례대표 의원인 민현주 의원, 여성사회학 전공한 학자이십니다. 그리고 지난 경선 때 저는 이제 박근혜 후보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민현주 의원은 여성특보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대변인은 이렇게 역할은 어떻게 나누십니까? 뭐 딱히 뭐 역할 분담은 없고요. 이제 뭐 물론 뭐 회의 들어가는 거 같이 들어갈 때도 있고, 이제 오늘은 순번을 정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브리핑을 이제 서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그분 전공을 또 살려서 브리핑이나 논평은 또 그런 쪽으로 또 해드리고, 또 이제 대변인으로서는 이제 처음이시니까 제가 이제 가진 경험을 또 잘 말씀드리고 해서 호흡을 잘 맞춰볼까 합니다. 악역은 내가 하고 악역은 다른 분에게 맡기고 그럴 수도 까다로운 건 사실은 제가 이 대선 끝나고 혼자 대변인을 하다 보니 좀 뭐 힘도 들고요. 그래서 여성 대변인 한 분 좀 뭐 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제가 제시한 후보군에 있던 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이 텔레비전 프로를 진행하는 앵커도 남자 혼자 이렇게 여성 혼자 하면 좀 쓸쓸해 보여요. 짝을 잃은 뭐 애기러기 가게 둘이 하면 더 훨씬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야당 지금 3분이 하고 계시거든요. 여성 대변인도 계시고. 그래서 뭐 혼자서 상대를 하려다 보니까 좀 힘들고 그랬습니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을 두고 그 인수위와 새누리당이 정부를 공유하지 않아서 대형 사고도 나고 불통 논란이 빚어졌는데요. 지난 28일에야 새누리당과 인수위가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어떻게 좀 조율이 잘 됐습니까? 뭐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인수위 쪽에서 아주 자세히 정부 조직 개편의 취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 참석한 고위 당직자들, 뭐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직자들도 궁금한 점들을 뭐 계속 물었고요. 인수위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줬고, 그래서 회의가 2시간 이상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일부 오해가 됐던 대목은 많이 해소가 됐고, 다만 이제 뭐 의원들이 또 지역구도 갖고 계시고 해서 그 지역의 입장도 또 반영하고 또 개인의 어떤 소신이랄까 그런 견해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견을 제시한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 정부 조직 개편안이 이한구 원내대표 발의로 이제 뭐 국회에 제출된 상태고, 이제는 여야 협의 논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가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공이 저희 국회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잘 만들어서 2월 14일 이제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아마 잘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각 부처들이 인수위에는 박근혜 당선인의 어떤 퍼스널리티 때문에 로비가 잘 통하지 않을 게 같으니까 그 로비 역량을 국회에 지금 총집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학연, 지연 이런 걸 동원해서 그 특히 뭐 밥그릇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여당의 의견은 통일됐는지 궁금하고요. 또 야당은 우선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권을 떼내서 산자부로 넘겨주는 문제에 대해서부터 좀 반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여당에서도 일부 의견이 이제 이견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의원들이 이제 각자의 개인 이제 견해가 있기 때문에
뭐 의총에서도 발언을 했고 또 상임위에서도 이제 자기의 소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걸 다 이제 용광로처럼 녹여서 저희 여당은 아마 이제 네. 잘 반영해서 저기 할 거고 지금 여당의 정책위 의장이시고 인수위의 부위원장이신 이제 진영 의원이 네. 여야 협의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 입장도 이제 잘 이제 수용을 하고 또 정부 조직 개편안이 기존에 야당이 주장했던 선거 때 주장했던 것들을 상당히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야당의 박기춘 원내대표도 새 정부의 뭐 산뜻한 출범을 돕겠다. 그리고 이 정부 조직 개편안은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다루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의 구상을 수용한다. 다만 이제 디테일에 대해서 할 얘기를 하겠다고 했으니 매일 아마 협의체가 가동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4일에는 뭐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네. 기대를 합니다. 근데 큰 틀 중에서도 이게 디테일인지 큰 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계속 지금 시끄러운 게 외교통상부 아닙니까? 네. 이걸 가지고 사실 이례적인 거죠. 장관하고 이제 진영 부위원장하고 어저께 또 주고받고 공방도 좀 있었는데 일단 그 관련된 영상을 먼저 보고 그리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외교에 관한 권한을 교섭을 행하는 개별 정부 부처와 나누어서 행사하도록 위임하는 논리입니다. 이 경우 우리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골간을 흔드는 결과가 초래돼서 김성한 장관의 이 발언은 하나의 궤변이며 부처 이기주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좀 시끄러웠는데 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아는 지금 위헌이라지 네. 않습니까? 네네. 제가 아는 진영 의장님 저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건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점잖으신 분인데 제가 들어보니 네. 이제 어제 국회에서 여야 협의체 그 논의를 하고 나서 이제 인수위로 돌아갔는데 아마 김성환 장관이 저 말씀하신 얘기를 듣고 본인도 율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바로 나와서 얘기를 하셨는데 헌법에 따르면 이제 외교권은 대통령이 갖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지금 이제 외교장관이 이제 외교권 대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수위에서 만든 안은 이 통삼교섭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주겠다. 그러니까 외교권의 일부인 통상 이제 교섭권을 그리 네. 주겠다는 거고, 그거는 헌법에 부여된 권한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외교부 장관이 행사하는 외교권이 헌법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이제 그 대응을 하고 있는 셈이고 이제 일단 법의 장관 법률에 말씀 따라서 위임을 받은 거거든요. 잘못된 거네요, 그 부분은. 그 자체는 네. 잘못된 거로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헌법학자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정부조직법과 정부 대표 및 특별사절 임명 및 권한에 관한 법률, 여기서 이제 위임받아서 외교부 장관이 해왔는데 이 법을 고쳐서 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주겠다는 거죠. 통상교섭권에 한해서만. 네. 근데 이거를 안 고쳐놓으면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통상교섭을 할 때 매번 위임을 받아야 됩니다. 외교부 장관한테. 그거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어서 이번에 같이 손질하겠다는 거니까 헌법의 근간을 흔든다는 외교부 장관은 좀 이제 과하신 말씀이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외교부 장관도 이제 뭐 국익을 위한 충정에서 얘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뭐 그 말은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말씀 자체는 헌법의 근간을 흔든다는 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학이나 로스쿨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헌법학 교과서 중에 하나가 성낙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네. 교수의 네. 그 헌법학 책인데요. 그분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러니까 정부의 권한과 사안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 정부 조직을 개정해서 그 통상교섭권을 산업자원부에 주면 아무런 헌법과 법률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외교부에서 좀 너무 나간 것 같아요. 네, 저도 조금 고대목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아니 근데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이분? 글쎄 이제 장관께서? 외교부 글쎄요. 저도 뭐 말씀을 나눠보지 않아서 네. 모르지만 짐작을 하자면 이제 외교부가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네. 통상교섭권을 이제 쭉 갖고 왔는데 뭐 외교의 큰 포션 중에 통상이 있죠. 그 이제 중요하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쭉 이제 일을 해오면서 그래도 외교부 내의 기류는 아무래도 그 권한을 뭐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겨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반대할 뭐 기류가 컸기 때문에 이제 장관이 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인가요? 부처 이기주의잖아요. 그러면 아닌가요? 네. 글쎄 뭐 그런 표현도 나오는데 네. 장관 입장에서는 뭐 외교부를 이제 대변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저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 또 따져보면 또 그게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어느 쪽으로 가든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을 잘 해주면 좋겠다가 일반 상식적인 얘기일 것 같거든요. 네, 강 부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이걸 갖고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모양이 좀 안 좋게 주고받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우리는 모르지만 뭔가 굉장히 큰 일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어디에 있는 게 좋은 건지 경제도 좀 오래 출입하셨죠. 어디에 있는 게 맞는 겁니까? 그 판단을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 이 1987년 헌법이 마련된 후에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때는 통상교섭권이 산업자원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자기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대사관도 가보고 외교관들은 너무 할 일이 없어도 또 온다. 좀 외교관들에게 비즈니스 마인드를 좀 갖추게 해주고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도 좀 도와주게 만들고 이래야 되겠다. 그리고 미국의 USTR, 무역대표부 이런 걸 좀 본따서 그래서 외교통상부를 DJ 정부 때 이제 처음으로 외교부로 넘겼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외교부의 논리대로라면은 노태우 정부나 김영삼 정부 때는 유연적인 정부 조직을 갖고 있었던. 네, 오늘 동아일보 사설 저도 예. 그런 지적이 뭐 타당하죠. 네. 새누리당 내에서는 어떤 분위기인가요? 일부 의원들은 또 또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 일리 있다라는 분들도 있다면서요. 네, 일부 의원들은 이제 그런 견해를 표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박근혜 당선인도 외교통상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고 본인이 이제 15년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에 대한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제 의정생활 경험의 일종의 이제 결과물로 이제 이번에 당선돼서 정부 조직 개편은 본인의 국정 철학을 담아서 이제 개편을 해서 이제 앞으로 5년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니까 뭐 새누리당의 다수는 당선인의 그 뜻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청와대에서도 뭐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의견이 있는 건가요? 제가 뭐 청와대 공식 견해로 발표된 건 아닌데요.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명박 대통령도 원래 UAEA 원자력 이제 발전소 수주 활동을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해외 수주 활동을 하면서 외교통상부가 이 통상교섭권을 갖고 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이전에 그 외교부에서는 사강외교, 정무외교 이런 게 치중하기 때문에 이 통상교섭이 비주류 혹은 새빵살이 이렇게 취급을 받고 있다 보니까 소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이명박 대통령도 외교부가 뭐 헌법 법률 따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별로 찬동을 하지 않는다. 이게 청와대의 뜻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신구 정권으로부터 다 이렇게 X자를 받고 있으니 외교부가 고립무원이네요. 네, 뭐 어차피 이제 외교부로서는 입장을 내놓은 셈인데 이제 국회에서 뭐 여야가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뭐 2월 14일이면 정부조직법안이 아마 처리가 될 테니까 이제 이 문제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여야 협의체가 가동 중인데 지금 야당은 뭐 외교부 쪽을 좀 뭐 입장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외교부가 집중 공략을 하고 있군요. 네, 뭐 그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어찌됐든 이제 박근혜 당선인의 정부가 이제 2월 25일 출범을 하는데 아마 이쪽에 강한 이제 소신과 이제 그걸 갖고 계시니까 뭐 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이 통상교섭본부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러게요. 글쎄요. 일단 세종시는 내려가기 싫어할 것 같긴 했습니다만. 그런 점도 좀 현실적인 문제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 25일 뭐 취임식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일정이 좀 늦어지고 있다. 뭐 이런 지적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새누리당 분위기도 좀 궁금한 게 사실은 그 당선인을 이제 대통령을 만들어냈는데 인수위하고 이제 인수위도 사실 잘 모르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인사에 관련돼서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새누리당 내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운하거나 아니면 너무하다거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올 것도 같은데 어떤가요? 뭐 글쎄요. 일각에서는 뭐 그럴 수도